이민수의 경제토크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이사님과 2차 전지 기업들 기업별로 이슈하고 투자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기업은 아니지만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뭐 엄청난 투자를 30조 원 투자한다고 큰 이슈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 자동차, 전기차니까 2차 전지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의미부터 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아까 혼다라든가 GM이라든가 포드 같은 네. 경우가 이제 캐나다라든가 멕시코의 생산비 높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K 배터리가 네. 지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건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뭐 SK 온이라든가 그리고 주로 이제 그뭐 EV 그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는 삼성 SDI 거 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엔솔 거도 일부 거의 SK온 거를 주로 쓰죠. 현대차가 현대기아차 그런데 간밤에 이제 그 미국의 미국에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투자 발표를 했죠. 뭐 네. 200억 달러니까 네, 31조인가 30조 정도 네, 되죠. 네. 그거 발표를 했고 그 중에서 50억 달러는 이제 그 제철소 짓는다는 거죠. 네. 루이지애나주에다가 이제 짓는 건데 이것 때문에 오늘 현대제철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서는 유중 계획 없다고 했는데 그런 약간 데자뷰 같은 거 그런 우려 그럼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네. 우려가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현대제철이 그리고 이미 또 그 전에 이미 미국에다가 제철소 짓겠다고 또 선언한 적도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조지아주 그 서베너의 전기차 공장도 이제 이번 달에 준공이거든요. 26일 준공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캐파도 늘릴 거고 그리고 이제 워낙 그 완덕권 산업부 장관이 가서도 안 맞아 주는 거를 현대차가 해냈나요? 그러게요. 트럼프랑 같이. 네. 사실은 제가 이거 보면서 뭐가 느낌이 왔냐면 지난번에 손정희 회장이 트럼프 만나가지고 투자 약속했거든요. 네. 제가 금액이 얼마나 궁금했어요. 근데 금액은 크더라고. 1,000억 달러더라고 보니까. 그죠? 이번에 200억 달러인데. 네. 근데 계속 옆에서 2천억 달러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실 손정희는 정말 상당히 제가 볼 때 굴욕적으로 네. 트럼프는 그것도 말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네. 트럼프는 딱 이러고 손정희는 저 왔어. 사실은 좀 그게 사실 손정희가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이 불량배 가랭이를 지나갔던 한신처럼. 근데 어쨌든 지금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사실 백악관에서 그죠? 상당히 대접받으면서 이런 돌파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대단하다고 봐요. 진짜.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네. 그러니까 뭐 GM과의 협업이라든가 자체 이제 그 미국 내 생산 공장을 다 네. 총통을 해도 관세를 피할 수 있는 물량이 최대 예. 한 70% 맥스예요, 맥스. 음. 나머지 30%는 관세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타격이 있습니다. 없을 네. 수 없고요. 그러다 그것도 시차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선제적인 투자를 지금 하는 것이고 이래야지 이제 어쨌든 그 바이든 정부에서 한 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정부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와 달리 1기 때는 이제 그 관세를 매겼지 않습니까? 관세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벌어들려 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이제 그 세액공제라든가 뭐 IRA법에서 지원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면서 공장을 유치를 했는데 일자리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하러 지원금을 주냐 관세 때려서 관세 마켓시는 들어오도록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이든보다 더 독하게 그렇죠. 돈 안 들고. 네, 그 아이디어를 바이든한테 얻은 거예요. 트럼프 그 전에는 관세 입장이 그렇거죠. 관세만 생각하다가 이것 봐라 저거 너무 좋은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루지애나주 제철소 같은 경우는 뭐 현대제철이 주도를 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강판을 다 이제 생산을 해서 이제 현대기아차 쪽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러면은 뭐 제철소의 직원들 뭐 1,500명 창출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근데 이게 길어요. 2009 올해 착공해가지고 29년도 완공입니다. 트럼프 그러니까 다 보면 손정희도 그렇고 여기도 앞으로 4년간 얼마를 투자하겠다예요. 네, 4년이면 트럼프 임기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원래 한 2년만 되면은 네. 그 레임덕 걸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뭐 4년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좀 늦어진다고 뭐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일단은 뭐, 선빵지로 가는 거죠. 네, 뭐. 중국도 알래스카 투자하다가 철수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네. 어쨌든간에 그거를 트럼프의 마음을 얻어내는 거는 거죠. 네, 그 2차 전지적 때 중요한 거는 이 조자 전기차 공장입니다. 네. 그래서 요게 그 75억 9천만 달러 한 11조 정도, 11조 12조 정도 투자한다고 하는데 요게 연 30만 대 전기차 생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완성이 되게 되면은 현대기아차의 북미 생산량 100만 대 생산 체제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아이오닉 5, 9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도 생산 예정인데 보통 이렇게 지금 그 생산 공장을 만들게 되면은 배터리 우선 탑재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현재는 대부분
대부분 현대차 쪽에 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이제 기아차 쪽으로 이게 또 판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아차의 EV 시리즈가 사실은 주로 이제 유럽을 타겟으로 많이 했는데 뭐 EV9이라든가 뭐 6라든가 지금 기아차 쪽도 그런 배터리 같은 거 서로 배분해가지고 네. 그 전기차라든가 뭐 하이브리드 생산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정의상 회장 입장에서는 바이든 때보다 거의 2배 정도 약속을 한 겁니다. 바이든 때 한 100억 달러 약속했다가 지금 트럼프에서는 2배. 200억 달러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내 생산도 하면서 관세 회피도 하는 건데 트럼프가 이제 그러면 현대차는 관세 안 내도 된다라고 했지만 그 얘기는 결국에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라서 오늘 뭐 주가가 장중에 뭐 NST 거를 합쳐서 뭐 13%뛴 거는 좀 오버한 거죠. 네. 결국 윗골이 달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아마 향후에 대미 투자는 뭐 400억 달러까지 증가를 예상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트럼프 정부에서는 자동차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죠. 이제 특히 GM이라는 포드를 살려야 되고 현대차에서 이렇게 명분이 생긴 거죠. 이렇게 호의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는 일단 빼주는 게 맞다라고 좀 우리 그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요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K배터리 특히 SK온 쪽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 9이니까 이건 삼성 SDI 쪽이니까 그 SK온과 삼성 SDI 쪽에 좀 호재로 향후에는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죠. 그리고 현대차가 뭐 미국의 공장지만 어쨌든 국내 배터리 탑재하겠지 뭐 중국산 일벌사 쓸 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그 SK온의 닛산 배터리 수주권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15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계약 규모가 이제 99.4기가와트인데 6년 정도고 요게 원래는 그 닛산이 그 엔비전 배터리에서 그 ASC 쪽에다가 주로 줬었는데 이 그 FAC 규정이 걸리다 보니까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 거 쓰면은 원래는 닛산의 자회사였다가 그걸 팔았죠 중국 기업에다가. 그러다가 당장 그래서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그러니까 배터리를 못 받다 보니까 결국은 SK 온코를 쓰게 되는 것이었고 일단은 미국 SK 온 입장에서는 그 미국 법인이 공급 주체입니다. SKVA 쪽인데 이게 요게 그 조지아 단독 공장이 있고 그 또 이제 포드와의 조인트 벤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조지아 단독 공장을 걸 쓴 건지 아니면은 포드와의 조인트 벤처의 라인을 쓸 건지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좀 차후에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기존의 언론 보도는 그 포드와의 그 조인트 벤처 공장에서 블루오벌 SK에서 이제 거기 라인을 이제 닛산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양쪽 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다 둘 다 가동률이 없으니까 적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뭐 SK온의 가동률이 이제 이게 28년부터 2033년까지니까 28년부터는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측면에서는 당장의 영향은 없지만은 장기적인 장점에서는 어쨌든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또 SK온이 이거 말고 지리자동차와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국내 이제 폴스타4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향후에 나오는 그 이후의 모델은 SK온 배터리가 들어갈 것이고 뭐 지금 협상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지리자동차 쪽도 SK온께 좀 들어간다면은 특히 유럽 쪽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쪽은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요건 좀 SK온 쪽에 지리자동차 쪽에 유럽향 배터리 들어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에 주주총회를 했는데 여기서 나온 이슈가 그 애리조나 법인에서 주요 고객과 다년간 연 10기가와트씩 규모로 46 시리즈 배터리 은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46파이가 관심이죠. 거기는. 네, 그래서 여기 46 시리즈 같은 경우가 어쨌든 공급 계약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드디어.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요 관련 밸류체인 업체들도 이제 수주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뭐 전에 뭐 주주총회에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 실적 발표 때 얘기했던 거 28년까지 23년 대비 매출 2배 성장하겠다. 그리고 뭐 세액 공제를 제외한 그 10% 중반대 에비타 마진을 뭐 내겠다. 이 정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그 지금의 어떤 캐딩 이런 걸 감안해서 28년까지 연평균 그 산업 성장률을 30%에서 20% 수정한다. 뭐 이런 얘기는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이 그 IBK 투자증권에서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학 산업에 대해서 석유화학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이제 대폭 감소를 하고 그리고 양극재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그 첨단 소재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뭐 1,225억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한 전분기 대비해서 161% 증가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솔루션 부분에서의 그 영업이익은 이제 연결로 잡히면서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910억 정도의 흑자 전환 예상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1분기 때 2차 전지 섹터에서 유일하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LG화학이라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좀 매수 관점에서 1분기 실적 때까지 한번 매매를 하시던지 투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BK 거 리포트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주가 제일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아직은 2차 전지보다는 화학 비중이 많은 거 아니에요, LG화학?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움직이는 거는 이제 모멘텀은 그쪽 좋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50% 정도 올랐다가 다시 며칠 늘리고 있는데 그거는 뭐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아니라 지금 철강 그 중국 철강 감산 이슈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알래스카 뭐 LNG 사업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모기업이다 보니까 그 모멘텀이 좀 붙어서 올랐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3월 30일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3월달 초에 그 철강 섹터에다가 롱을 잡은 정들이 있어요. 현대제철이라든가 뭐 포스코홀딩스 그런 철강주에다가 저퍼 종목들, 아니면 자산주, 저 PBR 종목들 이런 거에 롱 포지션 잡고 많이 올라간 고퍼주라든가 좀 그 많이 올라간 종목도 뭐 예를 들면 로봇이라든가 뭐 방산, 조선 이런 쪽에서 숏을 잡는 그런 정황들이 좀 있어서 아마 그런 롱숏 포지션에 의해서도 올라간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들은 그래도 좀 그 비중 관리를 해보시고요. 아마 1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제가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는 LG화학이 지금 일단 탑픽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유일하게 어떤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인 거고요. 제가 앞서 처음에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는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LG화학은 1분기도 데이터가 좀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이게 언급만 한 건데 그 LG 에너솔루션 지분과 관련해서 또 NCC도 관련해서 매각 검토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검토할 수 있다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략 그 올해 같은 경우가 한 2조 5천억에서 2조 7천억 정도의 어떤 투자를 얘기를 했는데 일단 1조 이상 줄이겠다고 캐펙스 투자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G화학도 지금 현금 흐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보수적으로 지금 그 기업들이 다 그래요 지금. 네,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떤 자금을 마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가 뭐 LG 에너솔루션 지분 매각인데 그거는 일단은 검토 정도 수준인 거로 보여지고 그래서 당장 매각이랑 이런 거에 대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LG 에너솔루션 지분을 좀 팔 수만 있으면 LG화학 입장에서는 그게 최고죠. 지금 뭐 지분 엄청 높죠. 그러나 이제 뭐 시장에서 쉽게 쳐다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쉽게 팔기는 어렵고 그죠. 뭐 그렇죠. 방법을 좀 달리해야죠, 그죠. 뭐 블록딜을 하거나. NCC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 곳이 인수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매각 시도를 했는데 여태껏 잘 안 된 거. 이런 게 사실 NCC를 매각을 해서 그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이게 나프타 분해시설이지 않습니까? 이게 NCC라는 게. 이게 좀 여의치 않았던 게 좀 LG 입장에서는 LG화학 입장에서는 조금 뼈아픈 부분인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성장 동력은 그 질적 성장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고도화하고 성과 중심의 R&D 전환 가속이라든가 뭐 어쨌든 사업의 근본적인 영역 강화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업에 대한 경영력 확보하고 현금 흐름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기업들이 올해는 이런 그 현금 흐름 관리를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2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2차 전지 특별법 지원 그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그걸 통해서 기업들이 현금 흐름만 여기서 잘만 관리할 수 있으면 향후에 나올 수 있는 빅사이클을 나면 이제 살아남은 자들 잔치가 있는 거죠. 그 빅사이클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제가 좀 덕산테크피아라는 기업이 주가가 거의 고점 대비해서 엄청 빠졌거든요. 저희 지금 거의 3분의 1 토막 났어요 주가가. 근데 저는 이게 덕산테크피아 주가가 하락한 게 다소 납득은 솔직히 안 됩니다. 지금 빠지는 그런 이유는 알아요. 왜 빠졌는지는 제가 알 수 있는데 지금 2월 말부터 해서 많이 내렸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전액 기업들이 올해 그 테슬라 밸류체인 수혜주로 또 부각을 좀 했었는데 테슬라의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그게 그런 투자 포인트가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엔캠이라든가 특히 엔캠의 주가가 부진하면서 같은 동일 섹터의 주가가 다 같이 좀 빠진 것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뭐라 그럴까 약간 수급에 대한 이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액이라든가 이런 중세종 2차 전지 섹터에서 약간 바이오로 옮겨가는 그런 투자자들의 수급의 변화
것도 좀 있었고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보통 양극재라든가 다른 엔캠 같은 경우도 그 미국에 투자하는 일정들이 좀 지연됐어요. 네. 그리고 엔캠의 그 자회사인 이제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그 캐펙스 일정이 좀 1년 정도 지연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부분의 배터리도 그렇고 양극재 격투 코프로에 비하면 뭐 3년 지연됐지 않습니까? 캐파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연이 됐는데 덕산테크코피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10월달에 6만 톤 이제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까지 올해 연초에 10만 톤까지 이제 증설 완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덕산테크코피아의 그 계획이 북미 공장에서 12만 톤까지 증설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6만 톤을 일단 하고 6만 톤을 추가를 더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고객사는 이제 6만 톤은 센트라글라스한테 독점으로 6만 톤을 주고 틴츠가 최근에 계약을 했거든요. 이제 10만 톤 한 거 보니까 틴츠는 4만 톤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장 부지는 20만 톤까지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설비 자체는 12만 톤까지만 했어요, 라인을. 그래서 12만 톤까지는 이제 캐파 증설을 뭐 금방 할 수 있는 정도로 해놨는데 일단 10만 톤까지가 됐고 근데 이번에 배관이라든가 그런 기본 인프라 공사를 20만 톤까지 다 확대를 한 상태예요. 그럼 여기는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장비만 들어가면은 3, 4개월이면 증설을 다 할 수 있는 상태고 현재 그래서 이번에 1월 달에 그 공장 중공식을 했는데 이때 그 센트라글라스라든가 틴치, CATL 그리고 고션, 그 ASC, 포드 관계자들이 라든가 뭐 테네시 주지사부터 해가지고 테네시 상무부 장관, 뭐 하원 의원 그 관련 시장 등 해가지고 한 90여 명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그 배터리 기업도 있고 그리고 완성체도 있죠. 이들 기업과 지금 공급 그 협의 중이랍니다. 협의 중이라서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일본의 그 전액 1위 기업인 센트라글라스와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 1위 틴치와는 계약이 된 상태고 아마 두 기업한테는 북미 시장을 다 전담으로 공급을 그 OEM 방식으로 공급이 될 것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기업들과 추가 공급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는 나머지 20만 톤까지 캐파 증설이 다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덕산테크코피아 같은 경우는 덕산일렉트라가 전액을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 나오기 시작하면은 전에 첨가제를 덕산테크코피아에 가게 됩니다. 이를 공급하래서 매출 양쪽에서 나와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도 올해 1분기에는 뭐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것 같고 또 지금 회사에서 휴시하는 게 바로 그 바이오 중간체거든요. 그 비만 치료에 들어가는 바이오 중간체를 하고 있는데 요게 그 지난해 112 쪽에 납품 얘기가 나오다가 기사가 삭제된 이후로 회사에서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얘기해 줄 수 없다고 그러고 딱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중간체에 대한 밸류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는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섹터의 주가는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쉽게 돌아설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업사이드 높은 종목들은 선별할 필요가 있으니까 다른 기업에 비해서 캐펙스 일자가 그렇게 지연되지 않았고 20만 톤이면은 뭐 북미에서는 단일 규모는 최대입니다. 엔캠도 15만 톤이 최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캠 같은 경우가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그 회사에서 말했던 실적과 달랐어요. 제가 우리 코너에서 말씀드렸었나? 예전에 엔캠이 39만 원대 갔을 때 제가 전력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엔캠 제가 유튜브 방송마다 엔캠 다 매도해야 된다. 30만 계속 다 전력 매도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컨플런스 때 경고를 받으면서까지도 그래서 그 머니투데이 가서도 아침 방송 가서 그날 고점 찍은 아침에 전력 매도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때 이유가 엔캠의 그 가이던스를 발표한 게 23년도 9월 달이었거든요. 그때 그 24년도 매출 2조, 25년도 매출 3조 6천억, 25년도 3조 6천억, 26년도에 5조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인터 배터리를 이제 3월 달에 했는데 그때 24년도 매출 가이던스 1조로 절반 줄였습니다. 2조에서 1조로. 네, 줄였는데 25년도, 20년도, 25, 6을 손을 안 봤어요. 근데 그때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25년도 매출이 1조 2천억 가이던 그 전망을 했습니다. 리포트 딱 하나 나왔던 게. 그럼 회사 3조 6천억과 1조 2천억은 너무 차이 나잖아.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는 3조 6천억을 내 매출 반영해서 주가가 거의 뭐 8조 이상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회사에서 말한 가이던스가 다 반영된 주가라고 판단된 상태에서 3분의 1 토막의 실적을 전망하는 그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다는 거는 경계해야 되죠. 굉장히 경계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죠. 편차가 너무 많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 말하는 가이던스는 캐즘 구간에서 이게 캐즘 나오기 전 9월 달이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경계 목소리로 좀 세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욕을 엄청 먹었죠.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엔킹은 고점 매도를 상당히 많이 잘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재매수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좀 물려서 최근에 좀 포트를 좀 옮겼고요. 근데 이제 그 엔캠이 그 단독 공장 그 북미에서 지은 공장이 대략 올해 15만 톤, 27년도에 7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죠. 전 세계 지금 전액 그 사업에서 1등 하겠다고 좀 그러고 있는데 여기 캐나다 17만 5천 톤 규모로 미국으로 좀 옮기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관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 1월 달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요거 이런 것들이 지금 캐파시티 조절이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포스코피체엠 어제 UBS에서 매도 리포트 나왔는데 포스코피체엠이 그 대표이사가 이번에 엄기천 대표가 선임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주문 러브콜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27년도 매출이 지난해 24년도 대비해서 2배 이상 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매도 리포트 나오면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빠지는 상태고 그래서 포스코피체엠이 최근에 그런 그 관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OEM 업체로부터 또 어떤 그 중국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오더를 최근에 많이 들어온다. 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산업 얘기를 낳고 이제 기업마다 이슈와 뉴스들 또 대응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